지금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진위를 좀 가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기자들 만나서 김치찌개 해먹을 시간에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7월 31일, 뭐 8월 1일 이 즈음에 누구와 통화를 하셨고 실제 경로는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단장을 혐의해서 빼라고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목만 밝혀주시면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 때 주장을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질책성 당부를 장관에게 했다라는 그런 동문서답 말고 이 질문 취지에 맞게 대통령이 회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답변하지 말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들을 만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했다 안 했다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워낙에 잘 아실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불어 이거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상황을 돌아가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김치찌개 해먹으실 시간에 기자들한테 제가 사실은 7월 31일에 8월 2일에도 그렇고 제가 이종섭 전 장관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근데 이 수사 결과를 보니까 내가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보고받던 그런 어떤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막 뭐랄까 이제 결과가 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수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 정도만 했을 뿐인데 막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는 제가 좀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분위기 누그러질 텐데 이걸 못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순간 이제 시인이 돼버리니까 이 정도도 안 나와서 어찌됐든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 특검에 대한 필요성 여러 번 강조가 됐습니다만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도 파견 가서 같이 수사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자료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 그리고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특검을 한다는 것도 궤변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말이 잘 맞지 않는 게요.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도 뭐 가장 큰 건 효율성이라고 저도 봅니다. 뭐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말씀 주시지만 특검은 뭐 기간도 명시돼 있고 한꺼번에 그 안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특검법에 의거해서 한꺼번에 수사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정보나 수사 결과가 검찰로 이첩돼서 기소 판단을 할 때 검찰 누구의 편입니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고 다 후배들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공수처가 수사를 아무리 잘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단계는 결국 검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수사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이 공수처에 사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특검에 넘겨서 3개월 안에 빨리 끝내는 것이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꾸 정쟁한다 만다 말씀하시는 국민의힘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쟁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길게 늘릴 필요 없이 단박에 3개월 안에, 짧으면 2개월 안에 결론 낼 수 있는 최수근 특검으로 빠르게 가야 된다. 더 강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제 방송에서는 특검 거부권을 쓴 게 왜 응당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궤변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 달리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쳐요. 예, 지쳐요. 조근조근 얘기를 해볼까요? 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은 없었다. 예, 개소리죠. 자, 두 번째.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특검을 가면 안 된다. 네, 이것도 개소리죠. 자, 세 번째. 특별검사 추천권, 야당에게 줄 수 없다. 자, 이거 개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고 그 중에 2명 민주당이 추려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처음부터 대한변협이랑 뭐 짜고 특검을 추천한다 이게 아니고요. 대한변협이라는 곳에서 4명을 추천을 해주면 거기에서 2명을 추린 다음에 대통령이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순직 해병대원 수사무마 의혹 외압 아무튼 특검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활약하신 박영수 특검 이거 누가 추천해서 됐습니까? 국민의당 아닌가요?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뭔가 독소조항처럼 여겨지는 특검 추천 공정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 자, 첫 번째 개소리, 두 번째 개소리, 세 번째 개소리였죠. 자, 네 번째 개소리 뭡니까? 언론 브리핑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 거 피의사실 공표고 이게 뭐 독소조항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자, 이거 뭐예요?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그럼 네 가지의 개소리가 멍멍 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죄송한데 너무 개 같아서 너무 개 같아서 다루지 않을게요. 이건 뭐 다루는 게 피곤합니다. 어떻게 이런 허위 사실과 궤변으로 점철되고 얼룩진 주장만 때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들었는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대목도 언론이 이미 많은 언론들이 요목조목 팩트 체크를 해줬어요. 이거를 뭐 A라는 주장을 한쪽에서 하는데 A-라는 주장을 특검 찬성하는 쪽에서 한다라고 기계적 균형을 지킬 필요가 없고요. 허위 사실은 허위 사실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나아가서 대통령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 이 네 가지 말 다 뭐예요? 사실과 맞지 않거나 궤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좋은 그림은 지금 야당이 대통령 경로서를 고리로 해서 대규모 집회까지 오늘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8일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서 최수근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 게요.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어제자 갤럽은 24%. 여전히 영수회담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지지도가 똑같습니다. 24%로 무슨 국정 운영을 해요? 24%짜리 대통령이 무슨 협치를 합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깠죠. 이게 무슨 협치예요? 모든 판타지와 환상을 좀 깨시라니까. 저는 이제 정치의 복원, 정치의 부활,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제 정치해야 된다. 제가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영수회담, 기자회견, 최수근 특검 거부까지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달라진 게 단 1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위, 가식, 가장, 거짓말,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부했죠. 민심을 듣겠다고요? 정치를 하겠다고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조직 개편 보면 정무수석 기능은 더 강화돼서 비서관이 4명이나 됐던데요. 그리고 뭐 민정수석이 아니라 민심을 듣는 수석이라면서요. 민심을 듣고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뭔가 이런 국면에서 협치, 대화, 타협 이런 거를 강조하고 운운하고 요구를 받아야 될 쪽은 국회 구성원들이 아니라 용산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이 좀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런 것 좀 하세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심리적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대통령실이 출입처인 기자들은 취재 대상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아주 살갑게는 아니더라도 관계가 원만해야 취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방송사의 입장도 있는데
예? 어떤 참된 기자처럼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기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들 앞에다 모아놓고 저녁 만찬 대접하고 계란말이 해주면서 상황을 대충 모면해보겠다? 기사 잘 써달라? 뭐 이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경로설에 대해선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달라 이겁니까? 저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 국민들은 많은 이제 그 염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예견 뭐 좋아 보이기도 하죠.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오고요.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상황을 그저 모면하는 데만 전 노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식사 정치, 대통령의 만찬, 오찬, 조찬 정치. 조찬은 안 되겠구나. 제가 어제 음주가 과해가지고 조차는 못하겠으니까. 김 실장, 오차는 안 되나? 이제 정 실장이구나. 정 실장, 오차는 안 되나? 내 조차는 너무 지금 숙취가 심해가지고, 오찬으로 하지. 아니면 뭐 만찬에 또 괜찮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녁 초대하고 뭐 이렇게 기자들 초대하고 낙선인, 낙천인, 당선인 뭐 이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식사하시면서 28일 재표결을 어떻게 한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보려는 대통령의 마음. 뭐 표정은 웃고 있으나 속은 얼마나 타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저 이것도 지나가는 장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이미 지지율이 24%인 상황이고 오늘 서울역 집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설령 뭐 경찰 추산 10만 명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뭐 경찰 추산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또 언론에서는 제가 예고 하나 할까요? 자, 오늘 사람 무지하게 많이 모인다고 칩시다. 심지어 전국 각지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올라와서 서울역 4번 출구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그 일대 지역의 교통에 혼란이 온다고 칩시다. 아마 이 방송을 보든 보지 않으시든 잠깐 지나가는 분이시든 제가 하나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저도 예전에 정말 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거리에서 집회가 이어지거나 누가 데모하고 있으면 짜증날 때가 왕왕 있었어요. 왜냐하면 30분이면 갈 길을 1시간 반이 걸려서 방송에 지각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막 내려가지고 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뒤돌아서서 어떤 집회가 있었나 라고 본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들의 시위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망사고나 억울함이 있어서 집회를 하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동권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뭐 각자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서울역 쪽 교통은 굉장히 많이 마비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오늘 하루 교통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무엇을 위한 집회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잠깐의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집회의 뭐 과도함,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 뭐 좀 과한 장면들 이런 것만 포착해가지고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언론의 그 상황을 언론 기사의 어떤 흐름을 양비론으로 또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집회가 그렇습니다만 오늘 나온 주최 측, 범야권 쪽에 이 특검 찬성하시는 분들의 집회 인원을 한쪽 커트에 찍고 그리고 저쪽에 아마 인근에서 반대 집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최수근 특검 반대한다라는 집회에 대해서 또 찍고 해가지고 정확한 사이즈의 크기로 그 작은 틈 안에 점점점을 박아둘 겁니다. 사람들의 면면을 박아두고요.
양쪽 다 많이 온 것처럼. 근데 실제 가보면 특검을 반대하는 시위는 조잡하게 이를 데가 없고, 그리고 특검을 찬성하는 분의 시위들은 가보면 정말 그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이게 바로 민심이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인데, 언론 기사를 보면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고 딱 이렇게 때려버리죠. 그게 하나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그 집회에서 나올 만한 좀 격한 발언. 죄송한데 누구를 죽여라! 막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 표현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거리에서는 표현의 어떤 강도가 강해질 수 있잖아요. 저 무도한 누군가를 사법적 심판 위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법적 길로틴, 단두대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라든지, 그런 식의 왜곡 보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흠집 내기죠. 양비론과 흠집 내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 뭐가 더 있냐면, 이런 집회나 시위에 굉장히 몰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무관심한 층이 당연히 있겠죠. 무관심한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관심하게 방치해둔 것도 저는 우리 정치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언론의 문제고요. 근데 이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진짜 속된 말로 짜증나 죽겠네. 토요일에 제일 중요한 서울역에서 무슨 몇만 명이 모인 집회야, 이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서울역 교통 일대 마비, 국회의원 국회의원 과반이 나와 서울역 교통을 마비시켰다. 이런 식의 지적도 가능하겠죠. 저는 분명히 그런 보도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나오면 이제 아까 방치되어 있던 분들, 정치 무관심층들은 틈만 나면 야당 이것들은 꼬투리 잡고 집회하고 쓰레기 같은 놈들, 그 군인 한 명 죽은 게 대수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고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그것대로 제쳐두고 집회는 집회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당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모일진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혹시 나가시더라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인원이 너무 많이 모인 곳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들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했고요. 좋은 취지에서 모였는데 어디 다치시거나 어디 깔리시거나 누군가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은 당하시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서 다니시는 게 어떨까 또 싶습니다.